건대 기출문제는 22년도가 마지막이고요. 22년도까지 50문제가 나왔어요. 단어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23년부터는 단어 문제를 안 내는 대신에 논리로 전환이 됐죠. 아무튼 뭐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서포터들은 서포팅 하겠죠. 그쵸? 반대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뭐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풋볼팀. 한 풋볼팀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마도 절대적으로의 해시태그 거세요.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딱 해시태그가 딱 걸려야 돼. 자, 반대말이 뭐예요? 렐러티브죠. 렐러티브 보자마자 상대적인 이란 얘기는 뭐야?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렐러티브 딱 보자마자 비교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 렐러티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치? 컴페어 투야. 그러니까 이 렐러티브라는 거를 독해에서 봤을 때에는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질 때 렐러티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eauty is relative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비교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즉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즉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렐러티브 딱 보자마자 우리는 보기에서 정답이 비교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딱 해시태그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컨빈스 밑줄 긋고요. 우리가 컨빈스 보자마자 우리는 또 뭘 떠올라야 되냐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기출문제니까 다 뜯어서 합니다. 이거 필기할 데가 없네. 여기다가 할게요. 자, 컨빈스 확신시키다죠. 어슈어 확신시키다죠. 인폼 알리다죠. 노티파이 알리다죠. 원 경고하다죠. 리마인드 상기시키다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딱 보자마자 썸바디가 나오고요. 다음에 대절이나 오브, 뭐 투부정사가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콜로케이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convincing 쓸 거냐, convinced 쓸 거냐고 대절이 나와.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옵니다. 정답은 뒤에 대절 명사절이 있으니까 ing 써야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조건 convinced야. 왜냐하면 얘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somebody가 나오고 is convinced 다음에 대절 나오잖아. 그쵸? 지금 요 convince, assure 이 두 단어는요 어마무시하게 기출된 문법 문제니까 모르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 주어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는 나왔고. 여기 왜 그런지는 알죠? 여기 부사절 접속사 주어 be 동사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be 동사 다음에 convinced pp 써야 된다. 우리 요거 건대 기출문제 풀면서 이것만 지금 세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워도 되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치? 빨리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포터에게 데디아를 확신시켰다는 얘기야. 전적으로 틀림없이 벌칙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할게요. 옳지 않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계대명사 B동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벌칙이야. 그리고 PP가 나왔는데 얘가 imposed예요. 근데 단어 모르면 어떻게 돼? 지워야죠.
모르는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 압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뀐 거야? 주어, impose, 다음에 벌칙이죠.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잖아. 벌칙이지, imposed.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벌칙을 뭐 할까? 벌칙을 가정합니까? 벌칙에 영향을 끼칩니까? 벌칙을 해부합니까? 벌칙을 줍니까? 정답 1번.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됐죠? 딕테이트가 명령하다, 지시하다, 원래 말로 명령해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 이게 받아쓰기잖아. 그치? 딕테이트가 받아쓰기. 레이다운이죠. 레이다운. 레이다운. 요거 알아두세요. 명령하다, 지시하다,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벌 따위를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레이다운이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서포즈는 가정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고, 디섹트는 해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지우고 이 색이 붙으면은 컷이라는 뜻이야. 하나하나 잘라서 그치? 해부하는 거죠. 자, 임포즈 부가하는 거야. A를 부가하는 겁니다. on 별표하고요. 항상 on을 씁니다. 다음에 somebody 사람에게 뭔가를 부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라는 게 목적어가 되게 제한이 돼 있어요. 뭐 부담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하기 싫고 괴로운 느낌이야. 이 A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A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야. 고통스럽고. 자, 그러면 impose하고 같은 말로 많이 나오는 게 inflict입니다. inflict. 고통 따위를 가하다야. 고통 따위를 가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A가 고통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inflict도 온과 결합을 합니다. 콜로케이션이 같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기출이 된 단어들이다. impose. 그래서, 이 심판에 의해서 부과된 페널티가 그치. 페널티는 서포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다음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어왔으니까,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파브, 포장하다야. 길을 포장하고 길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포장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달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닦았다. 길을 열었다. 라는 뜻이죠. 기초를 닦다. 길을 포장도로로 쫙 깔아놓은 거야.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렐룸 하면은 얘 왕국이죠. 왕국.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영역이죠. 영역. 그러니까 꿈의 세상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더 플러스 형용사 써서 복수 보통명사 또는 뭐 추상명사도 되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무엇을 열었다야. 자, 근데 렐름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럼 지워야죠. 모르는데 뭘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A of B 이렇게 할게요. 이 A는 네가 알고 있는 A가 아니라 B라는 A야. 그러니까 이 A라는 명사는 B에 의해서 한정을 받고 있죠. 한정을 받고 있으니까 앞에 한정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더 A 오브 B 형태가 나왔는데 A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또는 아는데 뜻이 이상하거나 하면은 A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B가 포인트니까 독해할 때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뭐에 기초를 닦았다는 거야. 그럼 무의식은 뭐냐라는 얘기야. 무의식이라는 게 걱정이야? 신화야?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죠. 무의식은 그림이야? 아니죠. 무의식이 그림이에요. 정답 2번. 그러니까 알면 그냥 풀면 돼요. 근데 몰랐을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알았죠? 몰라도 우리는 맞춰야 되는 게 학생의 의무잖아. 그지? 일단 맞추고 보는 거. 도메인, 영역, 분야, 이런 뜻이죠. 미스는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통념이죠.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오해해 왔던 거죠. 뭐 컨서는 걱정, 관심 뭐 이런 거죠. 관심 있으면 걱정하겠죠. 자, 됐습니다. 우리 뇌는 시스템을 뭐 할까요? 자, 시스템을 뭐 할까요? 뇌는 시스템을 뭐 할까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풀으면 되지. 인발부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뭐보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이미지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명사 뒤에 있는 거는 다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19세기 기술에 취해진 이미지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내가 설명을 해요? 내가 막 시스템을 바꿔요? 그냥 이렇게 쓰라고. 모르면은 내가 이러한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럼 찍으려면 둘 중 하나에서 찍어야 되는 거야. 그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어야죠. 그죠? 정답 1번이죠. 자, 3번 인발부를 다 아니까. 포함하다, 수반하다, 관련시키다, 뭐 참여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그치? 자, 이 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음, 볼이라는 게 볼륨 생각해봐. 이 볼은 두 가지 어근이 있어요. 롤, 구르다라는 어근도 있고, 2번에 윌, 의지라는 어근도 있고, 그래서 볼리션이 뭐예요? 볼리션이 의지잖아. 그쵸? 구르는 느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느낌이야. 그래서 같이 포함되는 느낌. 자, 그래서 컨테인 정답. 자, 프라듀스 별표하고요. 뭐 생산하다 이건 다 알죠.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 농작물이라는 뜻이 농산물. 이거 독해할 때 잘 나옵니다. 생산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농산물이란 뜻이 있다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야. 불가산 명사. S 못 붙인다는 얘기야. 농산물. 자, 갑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정신없이 쓰세요. 어우, 그냥 지겨워. 그냥 여기다 씁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급상승하다. 반대말 급하락하다. 자, 급상승하다 썼지. 스파이크, 스카이로켓, 그리고 버전 별표하고요. 자, 급하락하다, 플런지, 플러메.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 써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는 것만 써줍니다.
다음에 뭐 노즈 다이브, 코부터 들이박는 거죠. 곤두박질 치는 느낌. 프리펄, 자유낙하. 그죠? 어떤 저항도 없이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이건 뭐 이거 딱 보자마자 급상승하다가 안 보이네. 그치? 그럼 똑같이 볼 최근에 블랭크야. 진보 발전이라는 블랭크. 그럼 발전이라는 게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발전이 연구 결과물이야? 그럼 이렇게 풀라고. 발전이 백옷이야? 백옷이 모르면 어떡하지? 백이 있으니까 안 좋은 느낌이죠? 그쵸? 어. 그러면은 1번 아니면 4번에서 찍어야죠. 그죠? 모르면. 모르면 답 안 되는 거는 쓰지 말라고요. 자, 읽어볼게. 최근에 어떤 발전에 있어서의 급증, 즉 갑작스러운 발전을 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아티피컬 인텔 이게 뭐예요? 그죠? AI죠, 그죠? AI, 인공지능. 자, 이게 대디아를 제안합니다. 보여줍니다. 자, 지금 내가 제안하다라고 했죠. 이 서제스트는 뜻이 대디아를 제안하다라고 할 때는 대절에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쓰죠. 근데 서제스트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이럴 때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는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됩니다. 미래면은 will 동사 원형, 현재면은 현재, 과거면 과거,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레포트가 제안을 한다. 말이 됩니까? 레포트가 지가 뭔데 제안을 해요. 자, 여기 발전의 급상승이 뭘 제안을 해? 뭔가 시사하고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사람 주어면 제안하다. 사물 주어면 시사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발견했다. 방법을, 복제하는 방법을, 심지어 서페스, 능가하는 방법을, 인간의 학습과 지능을 이렇게 됐고요. 자, 페노메너는 현상이죠. 이렇게 뽑아서 페노메날이라고 써봐. 페노메날. 현상의 라는 뜻이죠. 화살표하고 엄청난, 대단한 별표합니다.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건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그죠? 백워시. 자, 애프터 매스라고 쓰고 매스가 수학이죠. 여러분들 수학 시험 본 이유 어때요? 기분이 좋은 날보다, 그치? 안 좋은 날이 더 많죠? 보통 이거 여파라고 하거든요. 여파. 화살표하고 안 좋은 결과라고 쓰세요. 안 좋은 결과. 마이너스 결과일 때 쓰는 겁니다. 애프터매스. 자, 단어 알면, 이게 서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보기 단어가 어렵단 말이야. 그죠? 뭔가 상승하고 올라가는 느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1번도 아니고 2번, 3번 연구 결과물이잖아. 연구 결과물. 이것도 아니고, 백옷이 모르겠어. 근데 올라가는 느낌이 러시니까 그냥 정답 4번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뭔가 러시, 막 달려드는 느낌. 그래서 서두름이라는 뜻도 이거 러시가 어마어마하게 뜻이 많아요. 근데 서두름, 그리고 급증. 그러니까 러시 하면은 달려드는 느낌. 그 해시태그 걸어 놓으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뭐 단어는 다 너무 쉽게 지금 내고 있어요.
뭐 스티뮬레이트 이거 다 아는 거죠. 자극하는 거니까. 자극하는 거 몇 번? 그 정답 1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단어 알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나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내가 생각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것뿐이야. 어넬러지 분석이죠. 그쵸? 분석. 해시태그 거세요. 해시태그 걸고 디테일이라고 쓰세요. 분석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디테일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분석에서 AN이 뭐냐 하면 하나하나 띄워놓는 거야. 하나하나 띄워놓는 거. 그러니까 디테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이라는 단어를 보고 해석할 때는 디테일의 해시태그로 걸려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이다. 자, 정의유형이 나왔습니다.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가 핵심어죠. 그러면 형용사라는 건 지금 처음 온 학생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야. 어마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독해든 논리든.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면 이 핵심어인 분석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준 거야. 그게 뭐야? 이펙티브 효과적이라고. 그럼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했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이펙티브인지를 그 다음에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뭐 할 때 그들이 대명사를 썼다는 건 뭐야?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명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 핵심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핵심어가 뭐야? 분석이죠. 왜냐하면 언제 자, 웬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조건이라고 쓰세요. 해시태그 딱 걸려야 돼요. if 대신 when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럴 조건에서만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라 왜냐, 자, 분석이라는 게 설명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과정을 그리고 뭐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뭐보다 그저 다루는 것보다 피상적인 유사성만 그저 다룬다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슈퍼피셜 별표합니다. 피상적인 서페이스 스킨 딥. 자, 이거는 뭐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퍼펑터리라고 쓰고요. 퍼펑터리 별표합니다. 이 펑이 붙으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펑 치지 마, 펑 치지 마 그러잖아. 그치? 겉으로만 하는 느낌이 퍼펑털이에요. 형식적인이란 뜻이거든. 형식적인이 겉으로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불 빨래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와, 무겁고 세탁기에도 잘 안 돌아가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야, 이불 좀 빨아라. 더럽다 그러면 어때? 어떻게? 그냥 빨래 거리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막대기로 펑 하고 털기만 하죠. 그래서 펑펑털이야. 됐죠?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펑펑털이. 자, 뭐 디터. 지금 뭐 이거 하면서 아주대 홍대 다 걸려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출된 것들 다 모아서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거는 거야. 내가 막 공부하면서 막 글씨 쓰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터라 하면서 팔꿈치를 치는 거야. 해봐. 여기 얘. 너 공부하고 있어봐. 팔꿈치를 터라 해보세요. 터라 해야지. 막 털어. 그치. 그럼 공부 안 되겠죠? 뒤에서 털고 있으면. 그래서 방해하답니다. 방해하다. 뭔가 못하게 하고 저지하는 느낌이야.
그만두게 하고. 자, 그래서 디터에다가 방해하다라고 쓰고요. 방해하다, 저지하다. 요 V자 쓰면 동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prevent A from ing 지겹죠? A가 뭐 하는 걸 막다죠. A가 뭐 하는 걸 막다죠. 자, 이거 동의었습니다. keep A from ing. 자, enjoy A from ing, injunct A from ing, inhibit A from ing, ban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 stop A from ing. 다 똑같은 뜻이에요. 홍대는 얼마 기출에 여기 from 쓰는 것도 나고 그래요. 홍대 기출은 아주 전치사를 좋아해서 A가 뭐 하는 것을 막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조인, 인정트.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할 거야. 자, 같은 말, 포비드, A, 투부정사.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력고사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거든. 무지 많이 기출된 거예요. 포비드. A 다음에는 투부정사 쓰는 거. 자, from ing라고 쓰고요. 세모라고 쓰세요. 세모. 구글 같은 데 쳐보면 from ing도 많이 씁니다. 왜? A가 뭐 하는 걸 막다는 다 from ing 용법이거든. 근데 포비드만 투부정사야.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기출이 됐던 단어예요. 한국 역사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구글이나 쳐보면 from ing도 많이 나옵니다. 원칙은 투부정사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다른 게 다 맞으면 틀린 거고 from ing가. 다른 게 틀린 게 있으면 맞는 겁니다. 문법이 더럽죠, 그죠? 자, 다음에 별표하고요. enjoy. 요 단어가 참 신기한 단어예요. 공부해! 명령하는 거죠. 공부하지 마! 이것도 명령하는 거죠. 인조인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령할 때는 하라고도 명령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도 명령할 수 있잖아. 그쵸? 못하게 하는 거는 from ing인데 하게 하는 건 A 투부정사를 씁니다. A가 뭐 하도록? 명령하다야. 그러니까 용법 콜로케이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예요. 인조인을 강조인이 합류하는 거잖아. 야, 우리 서클 안에 합류해. 명령하는 느낌이죠. 그치? 잘했습니다. 뭐 리얼라이즈, 인식하다, 깨닫다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1번이죠. 그쵸?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게끔 하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극하는 거고, 이게 왜 자극이냐면, 안에다가 이 스피어가 붙으면은 얘 숨이라는 뜻이야, 숨. 숨을 불어넣는 거야.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숨을 들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 영감이거든요. 영감. 영감. 인스퍼레이션. 영감이야. 명사형이. 그럼 얘는 뭐야? 영감을 주다죠. 그 영감이 뭐냐라는 얘기야. 아니, 영감을 주다 백날 외우면 뭐예요? 영감이 뭔지 모르니까. 할아버지야? 영감. 뭐 이거 아니잖아, 그지? 자, 해시태그 거세요. 창의성이라고 쓰세요. 창의성이야.
그 에디슨이 얘기했잖아요. 천재는 99%의 퍼스퍼레이션, 땀이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뜻이 있죠. 퍼스퍼레이션, 퍼스피레이션. 그죠? 얘 뚫고 나오는 거잖아, 숨이. 그 땀 같은 거 피부를 통해서 뚫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재는 99%의 퍼스퍼레이션, 땀, 즉 노력과 1%의 인스퍼레이션, 라임을 맞춘 거예요. 영감, 즉 창의성. 그치? 노력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창의성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얘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99% 노력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노력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단어 문제, 자, 22년도. 뭐, 이렇게 단어 문제 많이 나오면 땡큐예요. 이때 22년도 50문제를 1시간 동안 풀었거든요. 뭐, 단어 문제는 5초에 한 문제씩 풀 수 있는 거잖아. 보고 답 쓰고, 보고 답 쓰고.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자, 컴펠. 자, 뭐, 해석하기 전에 먼저 쓸게요. 컴펠, 포스, 오블리지, A, 투 부정사. 아, 이렇게. 미안해. 다시 써줄게. 미안해요. be compelled to 부정사, forced. 보통 수동태로 나오니까 수동태로 써주는 거야. obliged to 부정사. 해석 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그래서 must야. 이 must를 왜 쓰냐면 본문에서 지문에서 요런 게 나오면 문제의 답에 must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시태그를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must와 should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해야 된다잖아. should는 당연한 것을 할 때 should를 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must는 당연하지 않은 걸 하라고 할 때 쓰는 거야. 여자는 설거지를 해야 된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치? 당연한 게 아닌데 해야 된다니까 훨씬 더 센 말일 수 있겠죠. 그쵸? 그치? 그리고 must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compelling은 무슨 뜻일까요? 자, 얘기해봐. 주원이. 어? 아, 근데 이거 했잖아.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ing나 pp, 그러니까 분사가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 컴펠링은 강요하는이 아니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매력적인이라고 쓰세요. 매력적인. 강요하는 이러지 마세요. 물론 강요하는 에서 나온 건 맞아요. 어떤 현상이나 건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나 뭐 건물이나 내가 그걸 안 보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강요하고 있는 거야. 나 좀 보라고. 그래서 그걸 본 거야. 얼마나 매력적이면은 그치? 보겠어요. 자, 그럼 어블리징이라고 써보세요. 얘는 뭘까? 어블리징. 했잖아. 이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얘 kind라고 쓰세요. 친절한이란 뜻이야. 요런 단어들은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아, 아.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동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어떤 동기?
사람들이 시작하도록 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도록. 다음에 동물을 기르도록 뭐한 동기일까? 자, 봐봐.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죠. 그쵸? 동사가 나왔는데, 그럼 목적어 나오겠죠, 명사가. 그런데 뒤에 동사류가 나와. 이 동사류를 주어가 하는 거냐, 명사가 하는 거냐야. 그러면 사람들이 시작한 거잖아. 동기가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럼 얘가 아니라 얘가 맞죠. 그러면은 명사 다음에 동사류 나오면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오형식이죠. 그쵸? 오형식 동사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쵸? 1번 아니면 2번이죠. 맞나요?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하는 거 몇 번? 투부정사를. 그것도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그러면은 단어를 모르면 1번 아니면 2번에서 써야 된다 이거야. 음? 자, 오랫동안 동기야. 그 동기가 사람들이 이걸 시작하도록 강요한 걸까? 장려하고 격려한 걸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 거야? 컴펠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응? 자, 얘가 동기죠. 이제 별짓 다 해야 돼요. 답이 두 개면, 그쵸? 1번이냐, 2번이냐.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기가 컴페란데요. 뭔지 몰라. 사람을. 그쵸? 그러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is compelled by 동기. 이렇게 해봐. 그러면 사람이 동기에 의해서 강요받아? 말이 안 되잖아. 동기에 의해서 강요받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건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뭔가 하겠다는 동기에 의해서 뭘 강요를 받아? 동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생긴 건데. 그쵸? 할 마음이 이미 생겨서 생긴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려받고 장려받는 거죠. 그치? 동기에 의해서 뭔가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커레이지가 용기잖아.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You can do it이야. 넌 할 수 있어. 어떤 동기가 사람들이 뭔가 하게끔 뭐 한 거예요? 용기를 준 거죠. 그치? 장려하다. 우리가 장려하다, 격려하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 용기를 주는 거야.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다 대학 합격할 수 있어. 그치? 이게 인커리지야. 용기를 주는 거니까. 포스는 동기가 강요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정답은 1번인데 2번을 쓸 수도 있다. 됐죠? 아, 미안해. 뭔 소리야. 2번이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1번을 쓸 수도 있다. 그치? 어. 이건 장려하는 거예요. 인커리지는 용기를 주는 거고, 이 포스는 강요하다죠. 그럼 내가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죠? 다시 갑니다. 동기가 사람을, 동기가 사람이 뭐 하도록 강요해? 동기가 격려해? 헷갈릴 수 있네요. 그죠? 그치? 내가 아까도 헷갈렸잖아. 그치? 아니야? 사람이 동기에 의해서 강요받아? 어떤 동기에 의해서 격려받아?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아까 내가 설명도 잘못했잖아. 그치? 이 정도로 헷갈려. 시험장에서. 그냥 컴펠 보고 포스 써야죠, 뭐. 그리고 이거 틀리는 사람도 없잖아, 솔직히. 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단어 모르면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기에 의해서 강요받아 말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이럴 경우도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이 단어 모르면은 1번 썼을 거예요.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지. 컴펠이란 단어를 모르면. 그치?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냥 알아야 푸는 단어고 시험장 가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치? 내가 이제 이것저것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 다음. 이발부에다가 우리 이발부가 진화하다잖아. 그치? 해시태그 거세요. 발전이야. 진화한다라는 것은 발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퇴화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잘 걸고. 자, 하이블러드 프레저 고혈압은 거의 자, 어컴퍼니 위드 이거 좀 봐봐. A가 B를 따라가는 거죠. 그쵸? A가 B를 따라가는 거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야? B가 1등이죠. 얘가 따라가는 거니까 2등이죠. 그러면 뭐가 먼저 일어난 거야? B가 먼저 일어난 거죠. A가 나중에 일어난 거죠. 그쵸? 이걸 왜 설명했냐면 먼저 일어났으니까 얘가 원인이야.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얘가 결과예요. 이 팔로우는 워낙 중요해서 자 동그라미하고 얘랑 같은 게 뭐예요? 어컴퍼니죠. 그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B is followed by A. 그러면 얘가 뭡니까? 원인이죠. 얘가 결과죠. 그쵸? 같은 말이 is accompanied죠. by죠. 같은 말이 뭐예요? result from이죠.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잖아. 앞이 원인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난다고. 1번, 2번, 3번, 4번. 그냥 보자마자 정답 4번 써야죠. 이해가죠? 보기에서 팔로우드 바이하고 어컴퍼니 바이가 잘 등장해. 근데 둘이 같은 말이니까 제껴버리면 된다고 정답 쓸 때에는. 솔직히 어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원인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바늘과 실이야. 바늘과 실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 항상 B가 일어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보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인과관계로 그냥 읽어버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다 두 번째 followed by가 나오면 여기다 쓸게. followed by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 팔로우드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냅니다. 보기에서. 그래서 팔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할게요. 잠깐만. 자, 쭉쭉쭉쭉 나가고 콤마 찍고 팔로우드 바이 쭉쭉 나갑니다. A, B라고 쓰고 A 하고 그리고 나서 B
라고 쓰세요.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똑같은 거야. A, followed by B. 그러면 얘는 무조건 PP잖아. 뒤에 by가 붙었으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B 동사가 생략된 거고, 관계대명사 B 동사 생략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잘 나옵니다. A followed by. 됐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followed by 나오면 그냥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B, follow A잖아. 그러니까 A가 B를 따라가니까 A가 먼저잖아. 수동태 바꿔봐. follow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by B죠. 그쵸? A가 먼저잖아. 그리고 나서 B잖아. 맞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독해할 때 무지 많이 나오고요. 내용일치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가은, 여기에다가 원석이라고 할게. 원석. 가은이가 왕이 되었다. followed by, 다음에 원석이 왕이 되었다. 원석이가 왕이 된 다음에 가온이가 왕이 되었다. 내용일치 문제 이렇게 난다고. 그럼 틀렸죠? 그죠? 가온이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원석이가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내요. 그래서 팔로우드 바이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독해할 때도 그렇게 읽어버려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해가죠? 그는 무기를 만들었다. 그 무기는 칼. 그러니까 칼부터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황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황폐부터 만들었다 하면 틀린 거다라는 거라는 얘기야. 자, 거의 그러니까 바늘과 실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어컴퍼니는. 하지만은 이렇게 나오면은 하이 블러드는 동반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그러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야? 따지긴 뭐 하지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헷갈리잖아. 봐봐. A, 팔로우. 그러니까 내가 계속 팔로우를 얘기하는 게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얘가 원인이죠. 그 얘랑 같은 게 뭐야? 어컴퍼니죠. 맞죠? 그럼 얘 원인 맞잖아. 얘가 결과잖아. 맞죠? 그 되게 헷갈린 거야, 이게.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그러니까 고혈압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야.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혈압이 아니라, 알았죠? 인과관계로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제 어컴퍼니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냥 고혈압 있으면 콜레스테롤도 높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이거 단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어 설명 문제 풀어야지. 자, 베어리어블이라고 쓰고요. 베리에서 나온 거야. 베리가 뭡니까? 다양한 거죠. 그죠? 명사형이 버라이어티고. 자, 베어리어블은 다양한 거야. 많은 거야. 그래서 베어리어블의 변수라고 쓰세요. 반대말 컨스턴트 일정한 거죠. 컨스턴트 변함없는 일정한 그래서 얘가 상수죠. 변하지 않는 수학에서 배웠죠. 상수. 그쵸? 자, 그러면 invariable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죠. unchanging이죠. 요렇게.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컴퍼니 바늘과 실의 관계만 알면 그치 2번 아니면 3번 쓰면 되는 거죠. 그죠? 2번 아니면 3번. 뮤추얼리라고 했는데 뮤추얼리는 뭡니까? 서로 상호 간에 그래서 레시프로컬이죠. 레시프로컬 서로 상호 간에 그런 뜻이고 오, 정답 3번이죠. 항상이죠. 그치? 항상.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워요. 이제 억한판이 보고 나서 이게 바늘과 실의 관계니까 서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6번은 뭐 다 맞췄겠지만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거의 킬러 문제예요. 단어 좀 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서로 동반하나 하이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은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이 생기면 하이 콜레스테롤이 생길 수도 있고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쵸? 물론 이제 어, 여기서는 이제 어감으로 따지면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라고 따지면 정답은 3번인데 그러니까 2번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야, 단어를 10문제를 냈어. 와, 대단하다. 아이고, 뭐. 자, 서컴 동그라미 치고요. 어라운드라고 쓰고요. 스펙 동그라미 치고요. 스펙이 붙으면 보다라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는 거야.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은 신중한 거죠. 그래서 신중한, 아니야, 디스크리트. 나는 신중해서 이를 2번 썼어요. 뭐, 뭐, 케어풀.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좀 어려운 단어 좀 쓸게요. 웨어리, 차리. 웨어리나 체어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성이 있는 거야. 앞에 미친 개가 있으면 떨어져 있죠? 그쵸? 좀 조심성 있고 경계하는 느낌이야. 이것도 신중한 거죠? 그치? 단어 외울 때 대충 외워야 돼요? 신중하게 외워야 돼. 신중하게 외워야 되죠. 그럼 자면서 외우면 안 되죠. 정신 차리고 외워리. 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정신 차리고 외워리. 이러면 됩니다. 단어는 신중하게 정신 차리고 외워리. 뭐 이러면 되고. 외워리는 중요한 단어예요. 조심성 있고 경계하는 느낌. 그래서 신중한이 동의어로 나오고요. 뭐 단어 하면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상 최소한만 하겠습니다. 자, 니은 매우 신중하다. 근데 이 단어를 모르면 이제 어쩌면 돼? 지워버리세요. 모르는데 쳐다보면 뭐해? 그는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체인징 시그널 빨간 색깔 있죠? 그쵸? 그럼 앞뒤 논리는 반대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그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하고 반대말 화살표 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 일단은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겠네요.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 건 뭐냐라는 얘기야. 잘못된 걸 말하지 않는 게 캐주얼이야? 서큘 원형이야? 코우셔스. 잘못된 걸 말하지 않는 거는 코우셔스. 조심하는 거야? 맞고. 서컴 이 단어는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 4번 갖고 승부 거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야? 잘못된 걸 말하지 않는 건 과연 조심하는 건가? 맞는 것 같아. 그럼 4번 쓰고요. 아닌 것 같아. 그럼 3번 뜻 몰라도 그냥 3번 써야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단어를 모르고 둘 중 3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번은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4번 갖고 승부 거는 거예요. 4번으로
정말 이게 맞냐 틀리냐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냥 3번 써버려야 돼. 단어 몰라도. 자, 봅시다. 자, 캐주얼 다 아는 단어죠. 우연한이라고 쓰세요. 원래는 일상적인이란 뜻인데 그런 뜻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뭐 평상복이 뭐 이런 거는 안 나와.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 다 우연이야. 그래서 우연한, 자, 동의어 좀 쓸게. 액시던트, 동의어, 해저드. 이것도 전에 했죠? 해저드. 포추이터스. 전에 기출문제 나온 거죠? 포추이터스. 어드벤티셔스. 우연한. 뭐 컨팅전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액시던트리 이제 액시던트가 사고잖아. 그죠? 우연한 사건, 사고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길 가다가 갑자기 차에 치이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차에 치이는 거는 사고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by accident가 우연이고, accidental 우연 아니고, 해비 뭐냐 하면 운이야. 해저드는 위험이죠. 위험. 이거 별표하세요. 해저드. 그래서 원래는 무계획의 되는 대로의 이런 뜻이야.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랜덤이잖아. 그쵸? 음. 그러니까 해저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 계획 없이 자기 자신을 운에 맡기고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도박하는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at을 씁니다. 해저드가 우연히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 by accident. 앞에 있는 전치사에 좀 주의를 해주세요. 미스앱이 뭡니까? 해. 얘가 wrong이고 미스는 have은 운이잖아. 잘못된 운. 그래서 불운이잖아. 불운. 그쵸? 불운. 해프닝도 탭에서 나온 거죠. 그쵸? 자, 됐고. 잘 정리하고요. 자, 다음 또 볼게요. circumstantial 같은 경우는 상황과 관련된 일, 이게 circum이 around라고 했잖아. 그쵸? 자, 이런 것도 기술이에요. 여기 circum 있고 여기 circum 있으면 일단 제끼세요. 그냥 제끼라고 3번.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알았죠? 낚시야, 낚시. 얘는 상황과 관련된 이란 뜻이야. 상황과 관련된. 상황적인, 정황적인 이거든. 얘가 스탠드야. 스탠드. 내 주변에 서 있는 것들이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자, 코우셔스. 정답은 했죠. 4번인데, 코우셔스 대 코우셔너리. 이렇게 써봐. 얘는 조심하는 이야. 얘는 충고하는 이야. 내가 조심하는 거고, 얘는 코우셔너리는 너가 라고 쓰세요. 너가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얘는 코우셔스는 내가 조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고하는 이란 뜻이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코셔너리고, 내가 조심하는 게 코우셔스다. 어휴, 너몇 문제야? 몇 문제? 자,
9번, 쏘보면 되찾아가야죠. 쏘보면 되찾아가야 되고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는데, 체인징 시그널 있죠? 트러블. 빨간색 그세요. 그럼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obscure라는 단어를 모를 경우에,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 have trouble, in이 생략되면서 ing 쓰죠. have difficulty, in이 생략되면서 ing, hard time, in이 생략되면서 ing, 뭐뭐 하느라 애먹다야. 자, have difficulty with 명사라고 쓰세요. 이때 with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때 in 쓰면 절대 안 돼요. in ing에서 그냥 동명사 쓸 때는 in을 쓰지만 명사를 쓸 때에는 with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 많이 됐던 거야. 자,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설이야? 용감한 거야? 자, 어블리크라는 단어 이제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둘 중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쵸? 어블리크를 모르면 unknown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unknown. 그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unknown이잖아. 정답 3번.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3번이 말이 안 되면 단어 몰라도 그냥 4번 써야 되는 겁니다. 자, orthodox, 정설의, 정통의, 우리 저번 시간에 AB 패턴 했죠? established, 기존의라는 뜻이죠. mainstream, 주류의라는 뜻이죠. accepted, 사회적으로 인정된이란 뜻이죠. 요 정도. 어디 서 있어, 새끼야? 어디 서 있어? 꿇어 앉아! 어디 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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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느낌이죠. 서 있는 느낌. 용감한, bold, daring, 뭐, brave. 대담하고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블리크라는 단어는 이제 뭐 홍대나 건대나 뭐 이런 데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아주대는 또 알아야 돼요. 아주대는. 오블리크 1번 비스듬한이라고 쓰세요. 비스듬한. 2번 표현 따위를 표현이라고 써줄게. 표현을 완곡한. 에두르는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 걸고 간접적인이라고 쓰고요. 자, 2번의 동의어 좀 쓸게요. 서컴로쿠터리, 로쿠터, 인다이렉트 이렇게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컴이 붙으면 어라운드예요. 주변이야. 로그, 로크, 로크 이런 것들은 다 말이야. 말.
그래서 빙빙 돌려서 주변을 말하는 느낌이죠. 응? 에두르는 이란 뜻이야. 자, 단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우, 단어 진짜 힘들다. 자, 단어 모르면 지우세요. 여기 세미콜론이 있죠? 아, 세미콜론은 그냥 키핑이야. 논리에서는. 물론 세미콜론 다음에는 이제 절을 쓰겠다는 건데, 얘는 그러나 라는 뜻도 있고, 그러므로 라는 뜻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핑도 있지만은 반대말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논리에서는 그냥 키핑으로 갑니다. 알았죠? 논리 문제 풀 때는 그냥 키핑으로 가는 거야. 키핑이니까 체인징 시그널 없으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돼요. 패러프레이징. 말 바꿔 쓰는 거죠. 자, 중동에서의 상황은 블랭크다. 형용사 블랭크니까 무조건 설명하겠죠. 그쵸? 가장 작은 사건이 전쟁을 셋오프, 터트리다, 출발하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가장 작은 게 전쟁을 터트리는 것 뭐냐라는 거야. 비켜리 어서, 야, 비켜리, 그게 뭐니? 비켜리, 어서 비켜리, 비켜리 어서. 내가 대신할게. 대신의, 대리의, 요런 뜻이죠. 대리의. 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 이게 대리예요? 어베이. 어번이 도시잖아. 그죠? 그 어베이는 뭐야? 도시적인이죠. 도시적인 세련된이죠. 자, 같은 말, 소피스티케이트. 세련된, 복잡한, 정교한만 알면 안 돼. 소피스티케이트는 도시 여자야. 도시적인. 그래서 도시 여자는 좀 배운 것 같잖아. 그래서 세상 물정에 밝은 이란 뜻도 있고 예의 바른 이란 뜻도 있어. 배웠으니까 예의도 바르겠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 소피스티케이트가. 알았죠? 도시 여자 느낌이야. 그래서 도시적인 세련된 세상 물정에 밝은 그치? 그리고 뭔가 배운 느낌이니까 예의도 바른 느낌이죠. 예의 없으면 못 배워서 그런다 그러잖아. 야, 이게 도시적이냐? 작은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비룰런트 모르겠어요? 그럼 화살표하고 언스테이로 갖고 승부 거는 겁니다. 아, 시험장에서 발로타일 모르면 자, 언스테이블은 불안정해. 작은 거 갖고 전쟁을 하는데 이걸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나? 아, 모르겠어. 그럼 4번 써야죠. 정답은 2번입니다. 불안정한. 비룰런트는 이 바이러스가 비룰런트에서 나온 거죠. 그치? 저 새끼 죽이려고 비가 산성비잖아. 비를 받아서 음료수에 넣은 거야. 그래서 비룰런트. 비를 넣었다 해서 비룰런트. 그거 먹고 죽으라고. 원래 독성이 있는 이거든요. 그런데 유해안의 동의어로 나옵니다. 비룰런트. 그러니까 바이러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면은 그냥 2번이죠. 그치? 가장 작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니까. 자, 발로타에 별표합니다. 원래는 휘발성의라는 뜻이야. 휘발성의. 그러니까 휘발성이라는 게 뭔지 아니? 오늘 집에 갈 때 석유 드럼통으로 석유 한 통을 사갖고 가세요. 석유값 많이 올랐죠.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아무튼 석유 한 통을 이렇게 이만큼 사. 한 50리터 사세요. 알았죠? 50리터? 그래.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마루에다가 그걸 다 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얘가 휘발성이잖아. 사라집니다. 알았죠? 사라져요. 그러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잘 안 보이니까 라이터 불을 탁 킵니다. 그럼 집도 순식간에 확 사라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야. 뭐 굉장히 불안정한 거거든. 그리고 자, 별표하고 화살표하고요. 변덕스러운이라고 쓰세요. 변덕에다가 해시태그 거세요. change라고. 변하는 건 전부 다 change로 가요. 변하는 거. 뮤터블이 뭡니까? 뮤트가 붙으면은 change라는 어근이야. changeable이야. 그래서 얘가 뭐예요? 변덕스러운 거야. 변덕이 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을 거야. 금방 헤어지죠? 휘발유처럼. 우리 사랑은 휘발성이에요. Our volatile love라고 합니다. 우리 휘발성 같은 사랑. 잘 변하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금 없잖아요. 그 라이터 켜갖고 집이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린 거야. 자, 뭐 다 됐죠? 여기서 단어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